저희 네. 업체는 앞으로 속성 결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속성 결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 뭐 한국 들어오시자마자 왜 이렇게 갑자기 폭주하듯이 영상을 찍자고 또 이렇게 하셔갖고. 그동안 너무 나태하게 좀 안 찍기도 했고, 뭐 행사 바쁘고 베트남에서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뭐 영상보다는 베트남 현지 와서 맞선 여행이나 결혼식 진행하신 분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멀티를 뭐 하시느라 멀티를 못해서 그런 거죠. 멀티를 못해서인가요? 예. 저희 그래도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한 거잖아요. 네. 또 오늘 특별하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네. 업체는 앞으로 속성 결혼만 하겠습니다. 뭐 저기 선언을 이렇게 아니,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앞으로 속성 결혼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 노선 갈아타시는 거예요? 왜 아, 갑자기 우리 원칙을 왜 이렇게 확 바꾸시면서 폭탄 선언을. 아니요, 일을 해보니까 속성 결혼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속성 결혼 업체들이 유튜브 하면서 연애 결혼 그거 뭐 별거 있냐? 진정한 연애 결혼은 잠자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해보고 싶어서 좀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네, 뭐 한번 그럼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본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약혼식을 하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연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국제결혼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돈을 내고 돈을 빨리 거의 대부분의 돈을 빨리 주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나라에서 인정한 국제결혼 표준약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 합방을 하게 되면 업체가 신랑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약혼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행사 비용 계약한 총 금액의 거의 90% 이상이 다 납부가 되게 있어요. 거의 납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업체들 계약서 보면 거의 보편적인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합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성의 신부의 규칙이 발생을 하면 환불을 해주는 업체가 없어요. 그럼 환불을 해주면 당연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전액 환불을 해주시면 신부의 규칙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업체가 뭐 속성 결혼을 했던 뭐를 했던 전액 환불을 해주면 계약 금액상에 전액 환불을 해주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신랑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신랑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적고. 근데 일단은 나한테 돈을 다 입금하고 빨리 행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리는 책임져 줄게. 실비가 재진행비를 내면 우린 다시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잘 살고 있는 신랑님하고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작을 하실 때 친구분 두 분이서 동시에 시작을 하셨어요. 한 분은 저희 업체에서 한 분은 속성업체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 신랑님은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뭐 저희 업체가 운이 좋아서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고 다른 그분의 절친은 아직도 신부가 안 들어오고 결국 문제가 생겨서 업체한테 얘기를 했더니 업체가 규칙은 인정을 하는데 결국 다시 재진행하려면 돈을 500만 원을 추가로 내고 재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제가 피해 상담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피해 상담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통화를 하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업체가 신부의 규칙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다 진행을 되고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신부의 규칙을 인정을 하는데 업체가 해줄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애초에 계약서상으로 어찌됐건 업체가 자기들이 유리하게 약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신랑님들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보태주면 너네는 실비나 뭐 조금의 돈을 더 내고 진행을 해라 그런 식이겠죠.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죠. 저도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있어요.
신랑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신부가 잘못되면 내가 그거를 중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신부가 잘못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일하기 편해요. 근데 저희도 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예. 아까 사례처럼 속성결혼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셔서 예. 재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뭐 보셨을 때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잘 지내시는 분들 잘 지내겠죠. 속성결혼 네. 업체에서도 운이 좋아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질 거를 신랑들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잘 먼저 계산을 해보고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생각보다는 계속 이렇게 일들이 많은 이유가 뭐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뭐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 나만 아니면 돼. 음. 나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잠재의식이 있고 속성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속성 결혼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위기 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속성 결혼, 연애 결혼 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속성 결혼하고 연애 결혼하고 차이 없습니다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속성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자신이 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분명히 나쁜 게 있었고 잘못된 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도 단순히 먼저 잠자리를 하고 진행을 했던 거라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참 일관성 있어요. 어그로 끄시는 것도 일관성 있고 그냥 그거죠. 쉽게 해서 돈 내고 빨리 와서 하시고 나한테 돈 주고 잘못되면 너 가면 되고 신부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은 져줄게. 단지 실비는 다시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하시려면요. 신부가 잘못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존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한번 반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여서 뭐 토론해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상 찍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신하는 건 저희랑 같이 협업 영상 많이 했던 투 부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그쪽의 제보에서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 속성 결혼으로 진행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상담을 받으실 때 여러 업체를 보시고 계약서 놓고 비교를 해보시고 언제든지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늪에 빠지실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